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인 대통령 되면 교주의 이 종교시설, 이 궁이 집무실이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된다, 이 말 했을까 안 했을까? 네, 오늘 매일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거짓 신인이 땅 부동산 사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반박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한 분이 100평을 두 번에 걸쳐서 2억 원을 건넸고, 그러면서 이 교주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사용 안 하고 이 교주의 종교시설을 집무실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서 투자를 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이자는 본인이 재림예수다 그러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이 본인의 종교시설을 통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종교시설을 자꾸 땅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성지다, 또는 최고의 명당이다, 또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은 이 궁을 집무실로 사용한다, 이런 발언들을 해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계 심판본부다, 이런 식으로 또 공포감을 조성하면서도 여기를 마치 종교적인 우주신이 거주하는 곳, 그리고 본인을 우주만물 창조신으로 신격화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거 믿을 수 없는 얘기죠.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집무실로 사용 안 하고 이 궁을 집무실로 사용한다? 기가 막힌 일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교주의 법무법인, 교주가 선임한 이 법무법인의 보도에 따르면 이 궁 본관을 건축할 예정인 부지를 형질 변경 이후 100평에서 200평 가량을 지지자에게 저렴하게 매도하기로 했었고, 그런 그들에게 보관금을 받아두고 있었을 뿐 매매계약 자체가 없었다라며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하기로 해 돌려줬다며 종결된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가 분명히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교주의 종교시설을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네, 그래서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최고의 명당이다, 이거 매일 떠들어대는 얘기죠. 그러면서 요즘에는 세계 심판본부다, 자기가 전에는 예수로 왔고 이번에는 이 한반도에서 이 자기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이런 신인의 모습으로 왔다, 이러면서 신격화를 시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 법인도 이 지금 법무법인도 이것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재림예수라고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 부분, 이거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거짓 신인이 대통령 되면 이 궁이 집무실이 된다, 이게 이 신문에서 인터뷰를 한 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에 이제 이 지지자로 보이는 자들이 이 교주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궁이 청와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그랬더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나 보니 이 교주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주가 계속 이렇게 자기네 그 땅이죠, 처소의 땅을 왜 저렇게 계속 성지화시키고 신격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예루살렘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명당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왜 그러고 있는가. 그 당시에도 일반 국민들이 납득되지 않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하지 말라라고 제가 몇 번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정체 불명의 지지자들한테 경고를 한 바 있는데,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민주신문에 보게 되면 여기 민주신문의 이 내용인데요.
민주신문에서 이 교주가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민주신문. 네, 그래서 이 민주신문에 2021년 5월 18일에 나온 이 기사고, 이 기사를 보면은 기존 정치권은 세슘으로 오염된 물이다, 뭐 황골 탈퇴야, 이렇게 나오면서 이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자들도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 궁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궁이 어떤 곳이냐 했더니 정책을 펴고 강의를 하는 곳이다. 이자가 이제 그 신도들 앞에서는 내가 재림 예수다, 그리고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내가 미륵이다, 뭐 이렇게 막 세뇌를 시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기자들에게는 정책을 펴고 강의를 하는 곳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서 최고의 명당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100만 평으로 청와대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선에서 승리하면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공원으로 내주고 여기가 내 집무실이 된다, 총리 공간은 충청도로 옮길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네, 대선에서 승리하면 청와대는 국민에게 공원으로 돌려주고 공원으로 내주고 여기가 집무실이 된다라는 발언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제보자들의,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한 분들의 말이 거짓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거의 이것이 근거가 있는 말들입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재림 예수다, 미륵이다 이러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300만원, 그리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100만원, 대천사를 내가 넣어주는데 1억원, 저는 이거 그래서 거짓 신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 신인. 이자는 재림 예수커녕 진짜 아주 발톱만큼도 담지 못했던 이러한 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박근혜 정치인과 결혼하기로 했다라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UN 사무총장 후보로 뽑혔었다라는 거짓말을 해대고 부시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라는 거짓말을 해대갖고 감옥살이 했으면 그때 그냥 사회에서 딱 매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는 절대로 이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막 언론들이 막 띄워줬어요. 막 뭐 축지법한다, 뭐 공중부양한다, 무슨 투시를 한다, 뭐 눈으로 병을 고친다 막 해가지고 막 띄워주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괴물로 만든 거죠. 괴물로. 그래가지고 이자가 지금은 또 재림 예수다, 뭐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은 완전 돈에 집착하는 모습, 또 계속 여성 문제, 금욕주의자다 그러면서 막 여성하고 사이다 맛이 어쩌고, 또 뭐 여성의 중요 부위를 얘기하면서 동거설로 논란을 일으키고 낙태설로 논란을 일으키고, 또 각종 여성들, 공개되지 않은 그 여성들의 문제들, 또 더스팟에 보면은 무슨 비서로 추정되는 자하고 둥가둥가를 공공장소에서 했느니 계속 터지는 문제들 보세요. 이번에 궁금한 이야기 와이도 보십시오. 그 취재 가니까 난 몰라 막 이러면서 도망가는 모습 보면 이 자가 과연 하나님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발 가서 우리 한번 하나님을 검증해보자, 뭐 김태형 감독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김태형 감독님 딱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야단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진짜 하나님이다,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검증을 해보자. 또 보니까 또 이게 그냥 가짜인 게, 이 이성과 합리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딱 분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딱 분별을 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야단을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누구요? 그러니까 누구긴 누구야? 이 사람아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정신 차려라 이 얘기거든요.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궁이 집무실이 된다라는 것은 이자가 한 말이 맞아요. 여기 그 내가 이거 보고 나는 이거 진짜 그 신도들이 만들어낸 얘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저 어리석은 신도들이 이 만들어낸 얘기구나. 알고 보니까 거의 그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없어요. 거의 이 교주의 입에서 나왔던 이 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매일일보에서 이자의 이 땅값, 네, 이 땅 부동산 사기 이 혐의로 조사받는 문제를 조명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제대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도 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뭐 김태형 감독님이 권총을 들고 3천억을 요구한 게 사실이다 막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사람들, 그거 다 이게 뭔가의 의도가 있든지 아니면은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또 막 정인태가 500억을 요구했다, 3천억을 요구했다. 내가 그랬으면 벌써 잡혀 들어갔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물타기 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피해자다 또는 피해자를 돕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해갖고 정인태 당신도 저 교주를 신으로 믿느냐, 나는 뭐 저 교주보다 당신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냐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모든 사항들은 그냥 딱 목표를 보고 가야 돼요. 이자가 과거부터 거짓말을 해왔던 자고 지금도 거짓말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았던 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의 말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이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게 보면은 거의 제가 찾아봤을 때는 거짓말을 찾기가 힘들어요. 근거가 다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경찰, 검찰 그리고 언론도 정확하게 이 숙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